경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표하시며 만찬주로 술샘에 감사와 감사분노를 올릴 것을 공식 요청하시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첨가물 없이 우리 쌀과 누룩으로만 빚은 감사와 토종 효모를 추구한 감사분루야말로 조선인민의 전통을 담아낸 귀한 술이라 말씀하시며 북미 정상회담 같은 귀한 자리에 귀한 술을 멀리서 가져가서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씀하시었다. 친애하는 김용민 동지께서는 미국이 만찬주에 우리 술 감사를 올리기로만 약속해준다면 왜 우리가 이걸 갖고 어렵게 살겠나 라고 하시며 인민을 향한 자애로운 마음을 내비치시었다. 술샘의 감사와 감사불루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 (2018년 5월 8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겨레 MB 박근혜 정부 홍보하라. 매크로 수시로 돌렸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건 뉴스 브리핑에서 소상히 전하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북한 최고위급 방중. 김정은 시진핑 회동설. 네, 이 기사입니다. 조선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조선과 중국의 최고위급 회동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조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선이 중국과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남북 접경지의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 이런 제목입니다. 정부가 남북 접경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선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 협력 방안을 수립한 것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 DMZ에 복합 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하는 안이 제시됐는데요. 계획된 평화발전소는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기업 갑질 근절 잘했고 최저임금 과속 무리수. 세계일보 문재인 정부 1년 성적표 남북화해 우수 일자리 보통.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2년차 최대 복병은 경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중앙일보가 경제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내일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1년 되는 날이지요. 조사 결과 갑질 근절 등 공정거래 정책은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는데요. 반면 최저임금 급격 인상은 최악의 정책에 선정됐습니다. 중앙일보와 친한 경제 전문가들답습니다. 한편 세계일보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를 평가했는데요. 통일 외교안보 분야의 성적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지방분권과 경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네요. 한국일보는 3%대 성장이 2년 연속 가시권에 있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도 올해는 유력한 상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가 좋다는 한국일보 분석이네요. 이번엔 조선일보. 카페 안에선 일회용 컵 금지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1994년 환경부는 재활용 촉진법을 개정해 매장 내부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는데요. 대형 커피 전문점들은 단속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특혜를 누립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환경부와 맺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때문입니다. 이걸 믿고 봐준 거지요. 협약을 맺은 업체들의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6년 7억 6천만 개에 달했습니다. 조선일보 편집국부터 일회용 컵을 치우면 어떨까요? 박근혜식 표현대로 솔선을 수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일보. 당신이 아이에게 한 일, 훈육일까 학대일까? 네, 자녀에 대한 체벌, 이걸 도마 위에 올렸네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아동 학대의 경중을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훈육의 의도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공론의 장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그놈 왔다는 편지, 공포까지 배달됐다. 이런 제목입니다.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주변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취지로 2011년에 도입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철저하게 관찰하면 될 일을 요란하게 알리면서 공포심만 조장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행 제도가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외국은 아예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집 앞에 편말을 세우고 차에도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논란,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 두 사건에 대해 세계일보는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6조 5천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논란의 분식회계 내용이 이미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에 반영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달리 세계 최대의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1조 5천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기업의 가치를 두고 평가한 것인데 6배 차이가 난 겁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해임 권고를 포함해 중징계안을 검토 중인데요.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목요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상은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김선옥 씨가 미투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김선옥 씨는 얼마 전 여검사가 미투를 해서 38년 만에 나도 용기를 냈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 음악교육과 4학년이었던 김선옥 씨는 학생수습대책위원회를 맡아 도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김선옥 씨는 옛 광주 상무대 영창으로 연행됐는데요. 이어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의 폭행과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폭행과 고문으로 점철된 조사가 65일 동안 이어지고 한 수사관은 김선옥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김선옥 씨는 인근 여관으로 끌려가 대낮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선옥 씨는 내 삶은 5.18 때 멈춰져 버렸어요. 몇 달 전 미투 폭로를 보면서 그 나쁜 놈들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선옥 씨에게 5.18은 현재형입니다. 한겨레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직장 갑질과 과도한 업무가 직장인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직장인은 5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정신질환 진료 현황에 나타난 결과인데요. 4년 전 38만 명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불안장애나 우울증 또는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요. 직장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의 각종 괴롭힘이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는 일은 드뭅니다. 작업 환경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결정됐다. 이렇게 거듭 말하면서도 발표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와 정부는 발표가 늦추어지는 배경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조선과의 대화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종전선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초반부터 조선에 너무 큰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을 만날 경우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이렇게 시사한 후 미국 내부의 우려가 커졌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 정상회담 발표를 두고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싱가포르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유력한 후보지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판문점이 최적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문정인 특보와 진행자 손석희 앵커의 대담 들어보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판문점이 최적의 장소다. 그 이유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지금 분단과 소위 전쟁과 종전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지금 판문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리고 판문점 왔을 경우에는 뭐 북미 회담도 열릴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게 잘 되면 남북미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종전 선언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었고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도 그만큼 더 앞당겨지는 거니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그쪽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뭐 외신은 거의 뭐 싱가포르 쪽으로 가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판문점의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있다고 보는 이유가 전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게 wishful thinking, 제 희망적 사고 이런 물론 그럴 수 있죠. 저는 판문점에 서는 게 훨씬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근데 싱가포르 같은 데는 역사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무슨 연관을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국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할 땐 내가 킨텍스라고 하는 데 있었다. 3,000명의 내외신이 다 모였는데 싱가포르에 그런 장소는 없을 걸로 안다. 컨벤션 센터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킨텍스 같은 데 3,000 넘는 내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특별한 공간이긴 하죠. 그렇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들려서 한 말씀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까지도 드렸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이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배출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정책의 부정적인 게시글을 밀어내고 댓글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본 자유한국당. 또 한 번 망신당하게 됐습니다.
정부 부처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했던 업체 관계자가 한겨레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 부처 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여론 조작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홍보 대행 업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그리고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여론 대응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검색어나 댓글 조작을 해달라는 것인데 기술적으로는 99%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체 관계자가 조작을 지시했다고 지목한 정부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매크로 활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측이 노조원에게 돈을 주며 노조 탈퇴를 권유하는 이른바 매수 작업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 울산센터가 노조를 탈퇴한 직원 2명에게 110만 원씩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부당노동 행위 맞습니다. 2014년 울산센터가 작성한 조직 안정화 방안에는 그린화, 즉 노조 탈퇴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계획대로 노조원 회유가 실행된 겁니다. 검찰은 서울 영등포센터에서도 대표가 노조원에게 탈퇴를 회유하며 300만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자리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자고 회유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 전국 각지센터에서 발생한 부당 노동 행위 사례를 노조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입니다.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일명 학종은 스펙 쌓기를 유발하는 금수저 전형이다. 이런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서울대가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자 서울 강남 3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입학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4학년도 20%였던 서울대 정시 비율은 2015학년도에는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서울 강남 3구,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입학생이 약 150명에서 220명으로 늘었습니다. 70명, 약 50%가 증가한 겁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재수생 입학생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일반고 출신은 약 330명에서 460명, 130명으로 약 40%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대학의 정시 확대를 주문해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2020학년도 정시 비율을 늘렸는데요. 서울대의 정시 확대가 오히려 강남권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는 게 입증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동아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국회 본청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김모 씨는 원래 홍준표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향후 재판 결과에 모두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선 김모 씨, 그리고 기자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김성태 의원 왜 폭행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신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습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거 맞나요? 당연하죠. 김 씨는 당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하는 홍준표 대표의 말에 화가 났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소재를 몰라 국회로가 범행했다는 건데요. 경찰은 일단 김 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용민 파일.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이른바 폭식투쟁, 아니 폭식 난동을 부렸던 보수단체 회원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마셨던 피자와 치킨, 맥주의 값이 알고 보니 결국은 전경련에서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경련 위에 삼성이 있었고요. 삼성은 전경련과 보수단체를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정치,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류기업 삼성의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과 보수단체 그리고 보수단체와 보수 정권의 결탁은 아주 뿌리가 깊고 또 그만큼 공고했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보수단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고 삼성의 돈이 그 동력으로 쓰였던 게 세월호 사건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란 얘기죠. 실제로 밖으로는 자발적으로 보이는 이런 단체들을 삼성과 정경련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원하고 육성했다는 충격적인 증언까지 스트레이트가 확보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삼성의 보수단체 육성 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언을 입수했습니다. 바른사회 시민연대가 나요. 그게 뭐냐면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경련이 말이죠. 자기네들이 무슨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좀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무슨 주장을 해야 되겠는데 어딘가 그걸 해주기 위해서 정경련의 관변단체로 만든 게 바른사회 시민연대예요. 보수단체의 이 원로는 또 정경련의 일대 주주인 삼성이 직접 단체 설립 과정에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니라 명백해. 왜냐하면 삼성에서 시민사회하고 협력하는 상무가 나한테 바른사회 시민연대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뭐 좋은 사람 나한테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추천까지 받았어. 덕분에 자금 사정이 매우 풍족했다고 합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경련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아주 찍어놓고 매달 레귤러리 돈을 보냈어요. 봉급. 그러니까 거기 학자들이 전부 들어와가지고 학자들이 여기 오면 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아주 찍어놓고 지원을 하다가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삼성 또는 정경련이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보수단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제 MBC 스트레이트. 방금 증언한 사람은 보수단체 원로 서모 씨. 그런데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동일인일 가능성도 농후한 보수단체 원로 서경석 씨. 작년 2월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을 당시 발언. 삼성 이재용 회장의 석방과 특검 해체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100만 명을 달성하십시다. 내주 말까지 500만 명을 달성하십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뿐만 아니라 탄핵까지도 기각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재용 석방을 위해 힘쓰자는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사족을 덧붙이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저희들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모금이 성금이 제대로 모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삼성의 모금, 성금?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때입니다. 저희가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1,000원, 2,000원을 넣지 마시고요. 성인껏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대한민국 최대의 포도 주산지인 경북 영천의 고도리 와인. 네, 마을 이름이 고도리입니다. 그래서 고도리 와인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주관한 우리 술 품평회에 입상했을 뿐 아니라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실버상, 대한민국 주류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그 맛과 품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고도리 와인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회의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한 이후 처음인데 그 사이에 김성태 피폭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 동영상 보니까 상당히 세게 맞았고 또 지금 단식 중인데다가 또 그런 일까지 겪어서 상당히 뭐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클 것 같던데, 예, 조롱하고 싶은 생각 정말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아픈 곳이 잘 나았으면 좋겠고 단식도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정당방위 빼고는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일부 인사들은 김성태 의원의 자작극 아니냐라는 뭐 이런 조롱도 하고, 반대쪽에서 홍준표 당대표 같은 경우는 마치 무슨 작전 세력이 있느냐, 마치 민주당이나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예. 예, 누가 봐도 우발적인 폭행이었고 그 사람 자체가 뭐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아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열받아서 가서 그런 이상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받아야 할 것이고요. 특히나 국회 내에서 한당의 원내대표를 그렇게 폭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치인들이 더 고결하기 때문에 맞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 역할이 있고 그만큼의 좀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본인의 이슈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뭐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는 건 당연한 건데지만 한나라당 주장처럼 테러의 배후를 규명해라 이런 식의 그 아젠다 설정은 너무 좀 주접스럽죠. 진짜로 누가 때릴 거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는 점은 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야당에 대한 테러고 무슨 정치인의 소신을 어떻게 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좀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당에서 혹은 뭐 청와대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드루킹 사건을 은폐하는데 정권 보위 세력이 총동원됐다, 이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야죠. 이제 지금 21세기인데 누가 이런 얘기 믿겠습니까? 근데 물론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도 옳았고 그 옆에 있는 이상한 여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10% 국민들은 정권 보위 세력이 총동원됐다는 얘기를 믿겠지만, 도대체 홍준표 대표는, 제가 뭐 선거 때문에 그러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정치를 최소한 절반의 국민은 보고 해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창피하게.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배후가 의심스럽다 그럼 배후 다 까지요. 뭐 아니 검찰 경찰로 안 되면 특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없다, 그걸 인정할지 말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얼마나 그것이 효용성이 있는 일이었는지 반성하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당이 어느 당 입당이냐, 뭐 어느 조직 소속이냐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있던데, 당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지역위원회 단위에서 김성태 의원이 단식하는 것이 못마땅하니 가서
응징을 하러 가자라고 해서 조를 짜서 와서 때리고 이랬다면 그것은 공당이 책임져야 될 문제지만 그 지금 뭐 몇백만 명씩 되는 당원들 책임을 당한테 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 얘기를 어떤 구도로 몰아가고 세력의 음모로 몰아가는 것은 좀 중단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그런 와중에도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보니까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이제 여야 같이 모여서 국회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좀 뭐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야기에 이어서 되는 얘기입니다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특검을 받겠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신 추경에 대해서 통과를 좀 시켜달라는 것과 민생 법안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일단 특검을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자. 이건 뭐 정치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자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남의 얘기 못 들어주고 땡깡 부리는 건 어린이나 애들이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국회는 여야의 협상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지자분들 보시기에 협잡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정치를 굴리기 위해서는 서로 또 협의해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아무런 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속심에 이제 다른 것들이 감춰져 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다음 주 월요일 14일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국회의원 사퇴에 대해서 지금 그 업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정상화가 안 돼서 14일까지 국회가 안 열리면 네 곳의 보궐선거를 올해 지자체 선거와 함께 치를 수 없게 되는데요. 인천의 박남춘 의원 지역구, 그다음에 이제 김해의 김경수 의원 지역구, 그다음에 경북의 이철우 의원 지역구, 그리고 천안의 양성조 의원 지역구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석을 내년까지 선거를 못 치르게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5월 14일까지만 목리를 부고 국회를 막으면. 아니 그 150석도 안 되는 당이 그렇게 목리를 부려서 국회를 못 열게 하면은 그럼 박남춘, 양승조, 김경수, 이철우 이 네 사람의 출마도 차단이 되는 겁니까?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을 해야 되는 기간은 24일, 25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별개의 문제로 하고 14일까지 사퇴를 못하면 보궐선거를 이번에 못 치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예, 뭐 출마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를 못 열고 이렇게까지는 자유한국당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논외로 하고요. 어쨌든 이 내석에 대해서 공석인 채로 내년까지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뭐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표계선 다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당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있는 김해, 인천, 뭐 경북, 천안 등의 이 지역에 있는 지역 구민들은 본인들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없는 상태로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 이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선거를 해도 다 민주당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 뭐 전쟁 같은 위기라도 생기고 어떻게 좀 나라가 절단나게 되면 본인들한테 기회가 올 테니 내년까지 미뤄보자는 심사가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특검 수용했는데 이걸 또 안 된다고 하는 건 그럼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겠네요. 세 군데 정도의 패배를 줄일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사실 미루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건 말건 간에 패배의 수를 줄이는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경북 지역까지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본인들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선거는 안 치르고 싶겠지만 이건 말 그대로 대의 민주주의에서 핵심은 국민들의 의사를 국회의원들이 반영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씩 국회의원 자리를 비워놓으라고 누가 명령을 하겠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그냥 협잡인 거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큰 정치는 고사하고 정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태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은 굉장히 크게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유권자들이 다음번 선거 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표로 심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또 숨은 의도가 있는 거군요. 지금 민주당이 특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추경 협조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협상안을 제시한 건데 이것도 못 받겠다. 그냥 우리 뜻대로 수용하지 않으려면 말하라.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은 특검 수용을 하면서 함께 얘기하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자 한겨레 보도에도 나왔지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지금 4달 만에 4만 명이 지원을 하면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지금 2018년 1월부터 4월 27일까지 4만 6,482명, 대기업은 포함하면 5만 명 가까이가 신청을 해서 중소기업으로 취직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런 바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건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동철 원내대표 말 맞다나 뭐 추경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예산 중에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안 고치고 100% 우리 안으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다른 건 몰라도 추경에 대해서만큼은 공익적인 것을 먼저 고려해서 빠르게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국가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소용이 있는 거지. 다 끝난 다음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야말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인데 이런 것들조차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특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특검을 하자. 특검도 하고 이것도 하자고 하니까 딴 거 싫고 특검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이분들이 야당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런 건지 협상의 기본, 룰 이런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도 하고 이것도 하자라는 말을 수용해버리면 여당이 특검을 안 받아줘야 자기들한테 최선의 답인데 받아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의 특검 수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딴죽을 거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까봐야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럼 까자라고 했더니 왜 깔라 그러냐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격이거든요. 이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김경수 의원이 20시간 넘게 가서 조사도 받고 나온 상태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검찰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결코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게 우호적이고 민주당 기사한테 덮어주고 이런 언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김경수 의원이 조사를 받고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터져 나왔을 것이고 오늘 내일 중에라도 터져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 나올 게 없는 걸 가지고 붙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검 논란으로 가는 게 답이 있는 거지 막상 특검이 소용이 돼서 아무 알맹이 없이 결과가 나와버리면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생각을 하면 또 이제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자유한국당의 속내를 오늘 제대로 파헤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국민들 앞에 이 보수 정당의 밑바닥을 다 보여주고 이걸 혁신의 계기로 삼으면 될 텐데 그럴 능력이나 용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구석에 몰려있고 리얼미터도 어제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77.4%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보다 7.4%나 오른 상태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53.9%, 자유한국당은 계속되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에 드디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17.9%,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명박이 우리에게 돈 벌어준 대통령이고 박근혜는 불쌍하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지금 딱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이고 50대 60대도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이탈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간히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보수 쟁탈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가운데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결국 어제 강길부 의원은 탈당 선언을 하고 울산에서 또 파란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열린우리당으로 정치 시작해서 무소속과 자유한국당을 수차례 왔다 갔다 한 전형적인 지역 정치인이거든요. 지역에서의 눈치를 보는 건데 본인 감 잡아보니까 울산에서도 안 되겠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는. 그래서 탈당한 거고요. 그렇게 지금 지역의 바람이 움직이고 있다. 특히 강길부 의원처럼 지역에 있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지역 민심. 그러니까 지역 민심이라고 하면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투표를 할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라든지 또 여성분들, 그다음에 학교 학부모 모임 등등
그 지역 이슈를 가지고 결합해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길부 의원이 탈당을 했다 생각하고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입장에서는 내후년에 있을 그 총선에서 어떻게든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뭐 작게는 본인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보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강하게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해갖고는 글쎄요 뭐 정치 구단들이니까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면 망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사실 바른미래당도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만한 성격의 정당은 아니라서 대한민국 보수가 정말 갈 길을 잃고 헤매는 게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파트너가 엔간히 잘 좀 따라와 줘야 민주당도 힘을 내고 하는 건데 어떻게 될지 정말 암담하네요. 예,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53.9%고 지난 조사보다도 1.7%포인트 올랐고요. 8주 연속 50%대 초반을 유지한 그런 결과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도 3.2%포인트 내려간 17.9%. 그래도 한 6주 동안 20%대를 유지했었는데 1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15%를 넘는 곳도 있겠지만은 평균이 15%, 17%대면은 15%대 미만인 선거구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15% 잘못하면 10%도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 비용 보전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는 거죠. 예, 재산 손실이 발생합니다. 선거 나가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역을 특정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구청장 후보들이 다 안 나오려고 해갖고요. 나가서 어차피 지는 선거인데 왜 나가냐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못하다가는 돈까지 날리게 생긴 마당이 되니 정말로 자기 희생정신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가망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돈은 많은데 한번 공천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기회를 꿰차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함량미달의 후보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자유한국당 상황인데 상황은 더 악화돼 갖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표는 늘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당은 나를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뭐라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인 거죠.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긴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게 지도자라는 말을 했는데 지금 어느 국민이 홍준표 대표를 지도자라고 생각할지 다시 한번 좀 겸허하게 자유한국당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지만 반성을 안 할 거니까요. 뭐 이대로 역사적 소임을 다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는 게 또 맞지 않겠나.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홍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김성태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뭐? 테러? 아니 무슨 테러? 폭탄 테러? 아니요. 그럼 생화 가스 테러? 아니요. 그러면은 초산 테러? 얼굴에 페인트 칠이 다 벗겨질 정도의 강초산을 뿌리는 초산 테러?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은 내가 당했던 커터칼 테러? 아닙니다. 카카, 왜 이렇게 헛다리 짚으십니까? 감옥에 오래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테러, 주먹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병원에 실려갔지요. 실려가서 뭐라고 했어? 어? 언론이 가장 주목할 이 타이밍에 뭐라고 했냐고? 어? 혹시 대전은요? 이렇게 말했겠지, 설마? 대전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새삼? 그럼 그래. 부산은요? 이렇게 말했겠지? 부산은 대전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이 등신들, 이 찬스를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 뭐야? 카카, 2006년 카카가 커터칼 테러 당하고 대전은요? 라고 말했다는 거, 그거 뻥인 거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런 말 안 하셨다고 유정보기가 다 깠습니다. 카카, 그런 거짓말이 회자될 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가만히? 야, 지지율이 치솟고 올라가는데 왜 거기 찬물을 끼얹어? 그럼 사실대로 이야기해? 카카, 저는 카카가 그때 실려가셔서 하셨다는 말 알고 있습니다. 뭔데? 뭐라고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차마 민망해서 제 입으로는 이야기 못하겠고, 성태야, 네가 들어와서 말해라. 아니, 성태가 벌써 퇴원했어? 하긴 그깟 걸로 2시간 이상 치료받기도 쉽지 않지. 내가 그때 뭐라고 했는데? 성태야, 얘기해봐. 카카, 사실상 성태입니다. 카카께서 그때 하신 말씀은 당신이 내 속살을 본 첫 남자네요. 사실상 이거였지 않습니까? 카카, 그 말씀도 참 민망하게. 나이샷 카카. 성태야, 또 병원 가야지. 이번엔 가서 대구는요 라고 하라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안내는 철수부터.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노마드에서 협찬하는 마르크스 전기를 보내드립니다.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 성경만큼 많이 팔린 명저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를 재조명합니다. 마르크스 전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출판 워크컴퍼니에서 협찬하는 월간지 바앤다이닝도 선물해드립니다. 바앤다이닝은 16년째 발행되고 있는 월간지인데 미식 중심의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매거진입니다. 바앤다이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회창이 형. 다른 정답자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드립니다. 검색창에 헤이브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찾아주시고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회장.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려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려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세요. 야, 재용아, 이게 좋으면은 네가 인수해야지. 자, 그리고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을 선물해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이에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제2의 지구 후보로 꼽고 있는 이 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별의 내부를 조사할 첫 무인 탐사선이 미국에서 발사됐는데요. 태양계에서 4번째 행성이지요.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는데 이 별 이름은 무엇일까? 카카, 아십니까? 알지. 1번 목성, 2번 명왕성,
3번, 모래성, 4번, 화성, 5번, 삼성.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한총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녹음하는 날 기준으로 보자면 대체 공휴일, 바로 어제 월요일인데, 지금 장기동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휴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휴일의 장기동은 어떻습니까? 휴일의 장기동은, 네, 사람 사는 동네 같습니다. 밖에서는 막 애들이 뛰어놀고. 아, 그렇군요. 아니, 이제 뭐, 완연한 봄이 됐고요. 뭐, 사실 5월 5일은 입하였는데, 코브라가 겨울잠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괜찮습니까? 코브라는 모르겠고, 여기 낙타가 좀 다녀가지고. 아이고, 낙타가.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더워서. 알겠습니다. 그래요. 장기동의 봄, 여름의 표정 짧게 소개해 주셨고요. 자, 지난 금요일 밤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최남수 사장이 물러났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토요일 스페셜에 이 박진수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장께서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미 좀 인터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이 소식은 이미 다 들으셨을 것 같고 혹시 뭐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YTN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최남수 사장에 대한 중간평가 투표를 했죠. 투표는 뭐 오프라인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뭐 휴직자나 뭐 병가자, 해외 특파원 같은 오프라인 투표를 하기 어려운 분들 20여 명만 골라서 이분들만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투표에서 이 최남수 퇴진의 조건은 95% 이상이 투표를 하는 것이었고 만약에 투표율이 95%가 충족이 안 된다면 하루씩 총 3회 연장할 수가 있었고요. 95%를 넘겨서 개표를 하게 되면 50% 이상이 최남수 퇴진에 찬성을 해야 최남수가 물러난다. 뭐 이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참 조건이 구질구질했어요, 사실.
조건이 아주 구질구질하죠. 네. 과반 참석, 과반 통과, 막 이런 게 보통이고, 95% 이상 투표율,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렇게 잘 내걸지 않는 조건이긴 한데요. 그렇죠. 어쨌거나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결과는 최남수가 물러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투표율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투표 대상이었던 653명 중에 652명. 그러니까 한 명 빼고 다 투표를 했어요. 투표율은 한 99.9% 막 이렇게 나왔겠죠. 예. 그리고 이 652명 중에 363명이 불신임의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퇴 조건인 50%를 상회하는 55.6%였고요. 요걸 보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를 하면서 이때 최남수가 내밀었던 카드, 그러니까 60% 기준 사퇴를 기준으로 삼았다면은 이게 부결이 됐을 것 같아요. 5.6%포인트를 초과를 하긴 했지만 50%가 기준이었으니까 이렇게 쉽게 안심할 수는 없었던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완료된 후에 4일 오후에 최남수 씨가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남겼고 뭐 여러분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투표로 나타난 뜻을 존중한다. 여러분과 함께 YTN의 제도약을 펼쳐볼 기회를 갖지 못해 아쉽다. 이제 멀리서나마 YTN을 응원하는 시청자의 위치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남수는 이렇게 물러났는데요. 지난해 연말이었죠. 이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서 취임을 했는데 새해가 되자마자 합의를 헌식자처럼 사실상 폐기를 해버린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결국 이제 노조가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뭐 파업까지 돌입을 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역사관 논란이라든지 뭐 성희롱 논란, 뭐 심지어 불륜 논란까지 나와서 본인으로서는 뭐 상당한 불명예였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알 바 아니고요. 최남수는 어쨌건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이제 YTN이 정상화가 됐느냐,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최남수는 물러났지만 좀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른바 이제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이 YTN의 간부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이 간부들 위주로 계속 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한동안은 좀 이어지겠죠. 사장이 새로 선임되기까지. 아직 류재웅, 김호성 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류재웅은 그때 삼성 브로커 역할을 하다가 그게 이제 걸려가지고 타워사업국으로 옮겨졌다고는 하는데 어쨌건 YTN에 남아있고 특히나 이 가장 문제가 됐던 문제적 인물이었던 이 김호성 YTN 상무는 지금 라디오국에 가서 최고 결정권자로 남아있다고 해요. 게다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도 맡고 있어요. 아침에 김어준 시간대. 네, 맞아요. 본인이 최고 결정자로서 본인을 라디오 진행자로 최고 결정을 했다. 뭐 이런 뭐 그런 셈인데 출발새 아침인가? 하여튼 뭐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물론 뭐 많이 들으시진 않는 것 같고요. 어쨌건 뭐 이 사람들이 아직 뭐 남아 있습니다. 최남수가 물러났으니 이제 좀 제발 좀 거칠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현직 대통령 내쫓고 YTN 사장도 내쫓을 수 있는데 아니 류재웅하고 김호성은 왜 못 쫓아냅니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박근혜 최남수보다도 즐겨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질 때는 자기들이 임원이었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이제 뭐 자기들이 직원이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쪼잔하고 좀 보기가 좀 흉하죠. 어쨌건 뭐 YTN 이제 구성원들이 뭐 지난 세월에 이제 적폐로 꼽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가 됐으면은 후배들의 YTN을 만들기 위해서 또 물러나야 하는 게 일종의 뭐 선배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전혀 뭐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뭐 계속해서 버티면서 그래서 최남수가 선임될 때도 이 사람들이 개입했던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의혹까지 받을 만큼 그리고 또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차기 사장 선임 국면에서도 이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을 확신은 없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게다가 또 이 사람들만 딱 남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MBC 같은 경우죠. 뭐 MBC도 김장겸이 아웃되고 박상우라든지 최기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MBC가 판골 탈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내부 구성원들끼리 결속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이 YTN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번 투표 결과에서도 좀 드러난 건데요. 그러니까 최남수 아웃을 외친 여론이 55.6%긴 한데 이거를 역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44.4%나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10%포인트 이상 앞섰죠. 그래서 크게 이긴 거긴 한데 이제 문제는 저 사람들이 아직 44.4%나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후에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이라든지 뭐 내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제 박진수 YTN 지부장도 TBS 모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인터뷰를 했던 게 아마 일제가 나가고 해방 공간에서 막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견을 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사실 해방 공간 때는요, 나라가 없어서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둘러서 YTN 사장 빨리 선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면요, 방송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방송 전파를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이 방송 전파가 차질 없이 송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데예요. 그런데 지금 YTN이 이렇게 계속 반년 넘게 거의 1년이 다 돼가도록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장 선임을 최단기안에 완료를 해서 YTN이 더는 혼란스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100번 마땅한 말씀인데, 그런데 어쨌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40%가 넘게 존재하는 거고, YTN의 이 보도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간부들도 이 상당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 40%가 전부 최남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좀 뭐랄까 이 한마음으로 새 사장 선임 절차를 논의를 하고 또 YTN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사회에 뭐 어떤 방식으로 좀 선임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사원 차원에서 좀 건의를 하는 일이 좀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좋은데, 지금 YTN 정상화를 바라는, 또 YTN이 또 예전의 모습을 찾기를 바라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비율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하고 연관이 돼서 아마 이사회가 이 새 사장을 선임할 때 기존 방식으로는 분명히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사장을 정했다가 결국 드러난 거는 이사회가 제대로 검증도 못하고 사장 선임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자기들끼리 뭐 쏙닥쏙닥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MBC나 KBS처럼 뭐 이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장 공모 절차를 밟을 것인가라고 놓고 보면은, MBC나 KBS 같은 경우는 방송사가 워낙 큰 데다가 공영방송 형태를 좀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YTN은 상대적으로 좀 작고 게다가 또 이제 주식회사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다, 뭐 그렇게는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안에서 의중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우리가 정말 독립된 언론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을 뽑는 절차가 무엇이 될 것이냐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뭐 그거는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투표 비율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것이든 뭐 무조건 지금 이사회가 지난 최남수를 선임하던 식으로 자기들끼리 뭐 권리 주장하면서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안 되니까, 지금 이 YTN 구성원들이 함께 좀 중의를 잘 모아서 이 이사회에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합리적인 사장 선임 방식을 논의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둘러서 망가진 YTN,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 이야기 해볼까요? 네, 그 토요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대 초반 남성으로부터 얼굴을 가격을 당했죠. 어쨌건 이 백주대낮에 사람 얼굴을 가격하는 것은 뭐 그게 국회든 아니든 간에 좀 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 뭐 이거야 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벌이고 있는 대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한 폭행에 대해서 조롱하는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볼까 합니다. 조롱도 못합니까? 뭐 조롱이 뭐 반드시 좋은 행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 폭행당한 걸 조롱하면 안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국회 의정 방해 행위, 이거에 대해서 조롱하면 뭐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이게 뭐 폭행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고소하겠다는 건지, 일단 그게 좀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대체 뭘 기준으로 언론을 고소를 하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얘네가 제시한 기준을 한번 쭉 봤어요. 이게 동영상으로 페이스북에 올려놨던데,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뉴스와 허위 보도가 얼마나 횡행하는지 알려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언론사 이름 그리고 기자 이름을 일일이 거론을 하면서 사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던 게 턱 부여잡은 김성태 단식 중단이라는 국민일보 보도였어요. 이게 제일 처음 나왔는데 요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중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건 허위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단식 3일 만에 연양갱 테러당하고 농성 중단된 김성태 뭐 이런 제목의 인사이트 기사가 있었는데 이건 역시 연양갱 테러 그러니까 연양갱을 주로 왔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농성 중단 뭐 이런 내용도 아니다. 그것이 때문에 이것이 허위사실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에게 맞은 김성태 원내대표 사실상 단식 투쟁 중단 이제 식사해야 할 듯 이런 제목의 토스타 뉴스 보도도 있는데 뭐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단식 투쟁을 중단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폭행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이슈를 묶은 기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예전에 했던 말을 그러니까 어뷰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이런 보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사건과 무관한 발언으로 뭐 보도를 쏟아내는 뭐 어뷰징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여러 곳에서 뭐 지적을 한 바도 있고 뭐 좀 이런 것 좀 하지 말자 좀 뿌리 뽑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게다가 또 네티즌들 발언을 그냥 대충 묶어다가 그냥 취재도 없이 그냥 대충 끄적인 기사도 뭐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어뷰징의 한 종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했던 사례 말고요. 자유한국당이 따로 페이스북에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가짜 조롱 뉴스의 사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네이버 뉴스 배열을 문제 삼은 내용인데 이거를 보면 구글은 중립적 기사가 배치되는데 네이버는 조롱성 가짜 뉴스가 배열된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화면을 비교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조롱성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는 것에 올라가 있는 기사가 이건데요. 이거 기사 제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한겨레 기사고요. 조롱당하는 것 힘들다고요? 세월호 유민 아빠 김성태의 공개 편지. 이게 편향적 기사인가요? 아니면 조롱적 기사인가요? 아니면 뭐 관계없는 기사인가요? 좀 그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유민 아빠는 46일간 단식을 하셨죠. 뭐 그나마 이제 김성태는 폭행을 당했을 때 뭐 야당 원내대표라서 바로 앞에 방송사 카메라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와서 찍었는데 이 유민 아빠 옆에서 막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 폭식투쟁 같은 걸 하던 인간들 당시 방송사 카메라에 나오지도 않았었죠. 그리고 뭐 유민 아빠의 이런 발언을 뭐 조롱적 기사의 예로 들으니 그때 농성하고 단식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잠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19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참사 유족을 두고요. 2014년 8월 1일 김태흠 씨가 노숙자라고 했고요.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 과정에서 지지부진한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족들에게 이완영이라는 사람이 2014년 6월 30일에 가족들이 전문 지식이 있냐, 이성이 있냐 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얘기하는데 2014년 7월 20일에 그 신재철 씨가요. 당직자들에게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 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다. 이런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조위의 수사권 기소권도 없었었죠. 그런데 이런 말은 2014년 11월 7일에 하태경 씨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련 없는 얘기로 사건을 호도한다라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입니까? 네, 이 말은 지금 대한애국당가 있는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고요. 좌파들이 해난 사고를 정치에 이용한 지 3년이 지났다. 이런 허위 그리고 본질을 호도하는 얘기는 그때 그 당 이제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정당이 지금 네티즌들이 댓글 달고 하는 게 조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힘없는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시에 국회의원하고 여당의 고위직이라는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을 받았는데 뭐 이걸 지금 못 참는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언론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뭐 그건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그들이 저열하다고 우리도 저열할 수는 없는 거기도 하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참 이러는 게 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뉴스, 편향뉴스 사례로 이 유민 아빠의 말을 카드 안에 포함을 시켜놨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더 웃긴 게 네이버가 편향적 조롱적 기사를 편집해놨다 해놓고 카드뉴스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하나는 이 유민 아빠의 발언이었고, 이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문수, 김성태 단식 중 폭행당해 충격적 가해자 엄벌해야. 그러니까 자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 원내대표를 옹호한 것도 지금 편향적인 가짜뉴스라고 카드뉴스에 포함을 시켜놓은 거예요. 카드에. 그래서 참 네이버 배열이 문제라고 해놓고 왜 이런 기사들을 넣어놨는지 좀 의문인데, 뭐 얘네가 하는 일이 뭐 대강 이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좀 페이스북에 만들어 놓은 이 자유한국당의 썸네일에 짜증이 나서 좀 이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13) 지방선거 한 달하고도 닷새 남았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코앞인데요. 이때부터 도시 곳곳에 로고송이 울려 퍼지겠지요. 선거 로고송의 역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1995년 첫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조순 후보 끝내 당선됐는데요. 로고송이 이용의 서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서울, 이 서울 자리에 조순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조순, 우리의 조순. 네,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죠. 이용의 서울.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히 익을 무렵 사랑도 익어가리라.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BPL 타임 최경환입니다. 골반 적주 바로잡고 싶으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또 볼까요? 고민 많이 한 끝에 커터 세트를 구매했는데 구매 후 착용을 해보니 느낌이 다릅니다. 쫀득하게 잡아주면서 압박감은 덜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세트로 질러버렸네요.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바디로직 이미 꽂혔기 때문에 다음에도 계속 사고 싶어요. 이 바디로직 구매 후기, 이거는 남성이 쓴 후기예요. 미용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이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류모 씨, 집사람이 올 초에 독감에 걸려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정성농장 홍삼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어버이날 부모님 선물로 정성농장 홍삼정으로 재구매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왔는데요. 이분은 누구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충남 논산에서 만든 정성농장 홍삼 먹고 충청도의 힘을 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충남 예산 출신인 충남의 불량품 이회창을 이기겠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누가 보낸 거야? 아니 이 씨발 새끼, 아니 누가 누구한테 불량품이라고 해?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입니다.
새싹 땅콩은 항암, 항산화, 그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그 땅콩 종자보다 약 90배, 그 적포도주보다 약 180배가 많이 함유돼 있다고 하더라고. 그 피로회복, 자양강장, 숙취해소, 그리고 집중력 강화, 그리고 전립선, 그 전립선 개선에 그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그 참고라 그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가 춘곤증 졸음 개선에 좋다고 하는데, 맞아? 우리 어머니는 나 민청학년 사건으로 사형 선고받았을 때도 졸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그 살아생전에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도 맛보지 못하시고. 아이고, 그 검색창에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박근혜입니다. 스티커나 문구 제품 만드실 일 있으세요? 딴 데는 볼 것도 없어요. IMC 프렌즈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생산과 디자인 상담 문의도 받는데요. 쇼핑몰 사이트 주문 생산 코너에 정말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고 확인하세요. IMC 프렌즈에 김용민 브리핑 광고 듣고 연락했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야 광고 계속하시지. 문의는 인터넷 검색창에 IMC 프렌즈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10-3311-5071, 010-3311-5071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준표입니다. 병원비 보장해준다는 실손보험도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 10살이면 월 5,000원대면 가입된다 했어요. 이게 다가 아니지. 보험료 비싸서 가입하기 힘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 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세요. 당뇨, 고혈압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까지 있어요. 전화번호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이 김정은이가 평화협정까지 맺으면 어쩌지? 그래서 선거에서 망하면 누가 책임지지? 이런 보험 상품 안 만드나?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JSJSJHDH님, YTN의 승리는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YTN 새 사장은 촛불혁명 정신의 연장선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하겠습니다. 살구와 다래님, 김용민 브리핑에서 북한을 조선이라고 칭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역사에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가 둘이 있어 하나는 고조선이라고 구분해서 불러왔듯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그냥 조선이라고만 부른다면 우리 역사 이성계의 조선과 구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남아공이라고 부르듯 조선공 또는 조선공화국으로 부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과 조선인민국이라는 명칭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조선, 조선이 있으면 북한의 조선은 신조선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실 고민이 없지 않았는데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처럼 두 자로 약칭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고 약칭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